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동차 회사들끼리의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빠른 차를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자동차의 뇌를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삼성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 자율주행 엔지니어가 짧은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다. 테슬라도 긴장해야 한다. 그 글의 주인공은 의외로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차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삼성이 노린 건 자동차 그 자체가 아니라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지난달 삼성은 독일로 날아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의 핵심 자동차 부품 회사를 약 2조 6천억 원에 인수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삼성이 과거 하만을 인수한 이후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큰 승부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회사의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100년 넘은 전통 기업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무려 15조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있던 위기의 기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왜 저렇게 위험한 회사를 사느냐고요? 하지만 삼성은 오히려 그 위기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선택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봐야 합니다. 독일은 한때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제조업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독일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폭스바겐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공장 폐쇄를 언급했습니다. 수십 년간 잘 돌아가던 자동차 생태계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동차는 정교한 기계였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기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동차는 바퀴 달린 전자제품에 가깝습니다. 이 변화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한 사람들은 부품을 깎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50대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오차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정밀 엔진 부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부품이 독일 명차의 심장을 뛰게 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원청 업체로부터 엔진 관련 부품 주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온 정밀 가공 기계는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고철이 되었고 매달 돌아오는 할부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술만 믿고 살았는데 세상이 바뀌니 내 기술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고요.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독일의 거대 부품 회사들 역시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쉬, 콘티넨탈 같은 기업들마저 대규모 감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에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이 변화에 너무 늦게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기계에는 강했지만 소프트웨어에는 약했습니다. 실제 소비자 경험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 소비자가 큰맘 먹고 독일 고급 세단을 샀습니다. 엔진 소리와 승차감은 훌륭했지만 내비게이션은 자주 멈췄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도중 차가 멈추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도 본사 패치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반면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밤새 무선 업데이트로 차가 더 똑똑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입니다. 독일 차는 여러 회사의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조립하는 방식이었고 테슬라는 처음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기회를 봤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회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벤츠와 BMW의 카메라와 자율주행 센서를 공급하며 이미 전 세계 수천만 대의 차량에 자신들의 기술을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였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선점하겠다며 10년 동안 2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의 상용화는 예상보다 늦어졌고 금리는 급격히 올랐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값진 자산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핵심 사업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삼성이 사들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이 산 것이 공장이나 특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이 진짜로 원한 건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수천만 대의 자동차가 매일 쌓아 올리는 데이터였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전부입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실전 경험으로 배웁니다. 맑은 날에 캘리포니아 비 오는 런던 눈 쌓인 독일 고속도로 이 모든 데이터를 삼성은 한 번에 손에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강자는 테슬라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테슬라보다 훨씬 많은 차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데이터의 가치만 따져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봅니다. 삼성은 2조 6천억 원으로 30조 원짜리 지도를 산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하만을 통해 차 안의 디스플레이와 오디오를 장악했고 이번 인수로 차밖을 보는 눈까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메모리까지 직접 만듭니다. 자동차 회사가 전장 시스템 전체를 달라고 하면 삼성은 한 번에 묶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핵심 구조를 삼성이 대신 설계해주는 단계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점점 삼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이 꽃길만은 아닙니다. 완성차 회사들의 반발도 있고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거셉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데이터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기계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변화가 삼성에게 긍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시장이 커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삼성이 가장 강한 분야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방향이 정확히 겹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면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은 기능을 넣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오래 관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다릅니다. 한 번 만들면 10년 이상 도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고장 없이 업데이트를 이어가고 보안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순간적인 혁신보다 꾸준한 관리 능력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삼성은 이미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을 통해 삼성은 대규모 기기를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수억 대의 기기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작동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력은 아무 회사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서버가 되는 순간 이 경험은 막강한 무기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삼성이 굳이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누군가의 경쟁자가 아니라 모두의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완성차 회사들끼리는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그 싸움 뒤편에서 삼성은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을 공급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 인텔이 전 세계 컴퓨터 시장에서 차지했던 위치와도 닮아 있습니다. 컴퓨터 브랜드는 달라도 안에는 같은 칩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자동차 브랜드는 달라도 그 안의 핵심 기술은 삼성이 담당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경기가 흔들려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입니다. 차 판매가 잠시 줄어도 이미 팔린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와 데이터 서비스는 계속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 거래로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쌓이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 산업 생태계와의 시너지입니다. 삼성 혼자였다면 이 그림은 아직 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미 배터리 강자들이 있고 완성차를 직접 만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업이지만 같은 나라 안에서 속도감 있게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은 글로벌 경쟁에서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기술 표준을 함께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업 하나의 힘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힘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과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검증된 시스템을 통째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차 회사 입장에서도 모험적인 자체 개발보다는 검증된 파트너와 손잡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점점 더 깊숙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모든 미래가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술은 예측을 배신하고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더 많은 코드,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업데이트,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 방향으로 가는 길목마다 필요한 기술을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선택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10년 뒤를 겨냥한 포석에 가깝습니다. 빠른 승부가 아니라 길게 가는 판입니다. 기계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삼성은 가장 익숙한 무대 위에 올라선 셈입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 그 안에서 삼성의 기술은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말입니다. 이 변화가 지금 당장은 낯설게 느껴질지라도 몇 년 뒤 돌아보면 삼성의 이번 선택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음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림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성공을 눈에 보이는 브랜드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의 역사를 보면 진짜 강자는 앞에 서서 박수받는 회사가 아니라 뒤에서 판을 움직이는 회사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비슷한 루트를 타고 이미 크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이 막 퍼지던 때를 떠올려 보면 사람들은 기계를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무슨 운영체제를 쓰는지로 세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로이드냐 iOS냐. 그 순간부터 스마트폰 제조사는 운영체제의 규칙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글은 휴대폰을 거의 만들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의 질서를 사실상 잡아버렸습니다. 구글이 한 일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만들게 해주되 핵심 문법은 자기들이 쥐는 방식이었습니다. 앱스토어 지도 검색 광고 눈에 보이는 서비스뿐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와 생태계의 중심도 구글 쪽으로 쏠렸습니다. 제조사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제품을 팔았지만 속으로는 구글의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지금 자동차 업계가 느끼는 두려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차를 만드는 회사가 차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차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결제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카드를 긁을 때 어느 가게인지에 집중하지만 결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게 비자와 마스터카드입니다. 이 회사들은 가게를 운영하지도 않고 은행도 아니고 카드도 직접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카드 결제로 넘어갈수록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결제라는 흐름이 커지면 그 위를 지나가는 통행료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의 무서운 점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네트워크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덜 쓰고 카드를 더 쓰는 순간 그 흐름을 관리하는 회사가 가장 안정적인 승자가 됩니다.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완성차 회사들이 더 많은 기능을 넣고 더 많은 업데이트를 제공할수록 그 기반이 되는 반도체와 센서, 그리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노리는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삼성 로고를 보지 않아도 차의 안전과 편의가 삼성 기술 위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자리요. 이런 회사는 세상이 변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업들은 더 불안해지고 그럴수록 검증된 핵심 공급자에게 더 기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텔도 영원하지 않았고 구글도 항상 환영받지만은 않았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성공한 뒤에도 끝없는 싸움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한 자리는 가장 앞에서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목을 쥐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지금 자동차 산업이 지나가게 될 새로운 길목을 조용히 넓히고 있습니다. 몇 년 뒤 사람들이 자동차를 평가할 때 제로백이나 연비보다 업데이트가 얼마나 빠른지, 안전 기능이 얼마나 똑똑한지, 데이터가 얼마나 잘 쌓이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된다면 그때는 오늘의 선택이 더 이상 모험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수였다고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큰 산업은 늘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눈에 띄는 주인공은 바뀌어도 판을 움직이는 룰을 쥔 쪽은 조용히 오래 살아남았습니다.